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2차 상봉이 진행됩니다. 자, 북한으로 떠난 남측 가족들은 3시 반부터 65년간 헤어졌던 가족들과 첫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까지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부터 이제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영상을 보시면 또 1차 상봉에 이어 또 2차 상봉 역시 극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상봉이 오늘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열립니다만 출발부터 순조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밤에 그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6번에 걸쳐서 재회가 이루어지고 네. 총 한 12시간 정도의 그 단체 상봉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상당한 그 감격적인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가족 사진도 보여주고 서로의 기억을 맞춰보는 모습인데 보면 옆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가 다 방송이 되잖아요. 자유롭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체로 워낙 그 상봉 자체가 감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거의 그 본인들이 네. 그동안 60년 이상, 70년 이상 그 못 만났던 그것을 한을 푸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북측의 상봉자들도 그 순간만큼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네. 그대로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나시고 얼굴에 주름이 많으세요. 고령화가 정말 이번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산가족 중에서 못 만난 분들이 그 만난 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만 명 이상의 대기자가 지금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7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 넘고요. 네. 8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80%가 넘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리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1세대, 이산 1세대 상봉은 거의 생물학적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보다 또 중요한 것은 북측의 상봉자들이 훨씬 빨리 우리보다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네. 우리 남측의 평균 수명보다도 10년 이상 짧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북측에서 1차 그 이산 1세대, 이산 1세대 북측은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그리고 아직까지 못 만난 분들의 상봉이 매우 절실하다. 이 부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방문단에서 3명 중 1명이 지금 9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상봉이 1차 상봉 때와 좀 비교했을 때 네. 형제 간의 상봉이 좀 줄고 조카 상봉이 좀 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 추세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이번이 20차인데요. 20차까지의 상봉의 흐름을 보면 네. 초반에는 1, 2차 또는 초반 상봉 때는 보면 그 형제, 자매, 부자 간의 상봉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지금 뚜렷한 현상은 형제 상봉이나 부자 상봉이 많이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랄지 이모와 조카의 관계랄지 네네.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산가족 상봉의 그 이 행사장에 과거에 보면 전체가 눈물바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 지금은 그런 눈물바다이면 틀림이 없지만 네. 과거보다는 그렇게 그 상봉의 그 격정적인 모습이 덜한 네네. 이런 것도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빨간 자막으로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우리 측 최고령자가 98살이신 이석주 씨와 구상현 씨인데 네. 자, 이석주 씨 같은 경우는 북의 아들과 손자를 만나게 되는데 양복 2벌을 선물로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또 구상현 씨 같은 경우는 헤어진 딸에게 줄 빨간 꽃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물들을 보따리 바리바리 챙겨 가실 텐데 네. 이 내용물과 무게는 좀 제한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물은
지금 총 중량은 30kg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내용물 중에서도 그 남측이 체제 선전에 북측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신문, 잡지 또는 책자 이런 것들은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측을 방문하는 남측의 인사들도 다 그런 것은 똑같이 북한이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정도 갖고 와서 사진을 찍는 것이고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체로 북측에 갖고 와는 일반적인 것들은 보면 이제 선물, 그러니까 뭐 시계나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랄지 이런 선물, 그리고 라면, 우리가 그 가서 그 간식으로 먹는 라면이나 초코파이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물품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테이블에 보면 온통 선물 보따리에 사진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도 이번에 있었잖아요.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어떤 훈장, 표창을 이렇게 쫙 가져와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북한의 의전이나 행사 때 보면 그 메달이나 훈장을 가슴에 쭉 달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 체제에서 체제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그런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고 그 훈장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북한 체제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한 자유로움이랄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있었다 하는 걸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이 이산가족 상봉을 좀 체제 선전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이산가족 상봉을 체제 선전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남측에 그 시혜를 베풀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내부적으로 선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그 자신들의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과시하는 뭐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에 좀 통증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오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도 보면서 가슴이 좀 울컥하네요. 지금 87살의 김우종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인 김정희 그리고 조카 최은숙 씨가 나와 계시는데요. 고령이다 보니까 또 건강 문제가 좀 염려가 돼요. 아무래도 감정에 저렇게 복받쳐 계시다 보면은 또 건강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의료진들이 다 이제 배치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측 의료진들은 이미 그 행사 직전부터 준비가 돼 있고 저도 지난 15일 날 금강산을 다른 그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15일 날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들은 우리 측에서 간선발대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점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그 고령의 이산 가족들이 바로 만나면서 그 상당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좋은 의미의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충분한 의료진이 지금 가서 대기하고 있고 앰뷸런스도 이미 가 있고 또 여차하면 바로 후송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보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 들고 계시네요. 참 세월이 저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얼굴 참 앳된 얼굴이네요. 같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저 할머니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이죠. 자, 이번에 11번 테이블인데요. 자, 사진을 들고 역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 혹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잘 살아서 이렇게 아이고 고생을 17번 많이 테이블 하시고 어렸을 때 너무 조그만 했을 때 어머니를 다 모시셨어요.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을 다 모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들으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건 모르신데? 동생은? 장명선은 누구야? 장명선이는 둘째 언니 남편.
도와. 저 도와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여부는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가족 사진을 네네. 보면서. 1.4후 때 이제 피난을 왔다가 다른 가족들은 다시 월북을 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입니다. 지금 동생 3분을 만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저런 경우는 뭐 한국전쟁 때 상당히 많았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일부는 또 월남을 하지만 월남을 못한 가족들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한국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상당수가 그때 한국전쟁 때 헤어진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저 연세 분들에게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네네. 밖에 볼 수 없고 네. 다만 이제 기일이 언제냐, 언제 돌아가셨느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측에 있는 가족들은 아마 북측의 부모님의 그 기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네. 특정한 날에 제사를 모셨거나 네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그 부모님의 그 기일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모습이 아마 저 연세쯤 되신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신 손을 꼭 잡고 계시네요. 오늘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고 사진을 계속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북측의 여성 상봉자들은 100% 한복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아마 평양에 네. 상봉 며칠 전에 전부 집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네. 또 그 한복을 입고 오지 못한 경우는 한복을 저기서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리 그 평양에 모여서 네. 상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의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달받고 금강산으로 이제 단체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복장과 관련한 부분도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제어가 되나 보네요. 남성은 양복을 이제 기본하고 예. 네. 여성은 이제 한복을 입고 상봉장에 나오는 네. 이게 이제 과거부터 북한의 상봉자들이 입었던 복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사진을 펼쳐 보이고 계신데 주변에서 또 취재진들이 저렇게 둘러싸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봉에서 여러 기관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연들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좀 알리는 기자들의 여러 가지 취재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그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 가족분들은 계속 지금 그 모든 그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또 안부를 묻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 자매로는 지금 65년 만에 내 자매분이 지금 모이게 됐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막내. 한번 꼭 안아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볼을 부비면서 두 자녀분이, 자매분이 꼭 안은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상봉장이 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와는 좀 다르죠. 1차 때는 이산가족 면회소였는데 지금 이곳은 금강산 호텔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산 호텔과 이산가족 상봉 상설 면회소를 지금 그 왕복하면서 네네. 지금 이제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사진들을 보면 다 빛바랜 50년, 60년 된 사진들입니다. 그 사진들을 갖고 과거의 그 추억들을 지금 더듬는 순간들이고 네. 그 순간들에서는 그 얼굴들을 한번 보시면 그야말로 그 과거에 그 절박했던 또 절절했던 그 60년, 70년에 그 막혔던 부분들을 순간 뚫는 그런 그 희열을 지금 가족들이 맛보고 있다. 네.
대단히 뭐 장엄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동생분 그리고 조카분과 지금 상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콧잔등이 빨개지셨고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나온 그 분 같은 경우는 아마 동생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남측의 그 언니와는 또 얼굴이 좀 대비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21번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부둥켜 안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신데요. 자, 동생과 조카를 65년 만에 만난 김준겸 씨입니다. 실제 이제 저런 만남들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가장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번 만남으로 그치고 나서 그 후에 만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시고 그 꿈속에서 만난 것처럼 이제 느끼고 돌아오신다고 네.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또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이산가족 상봉 1세대들의 또 모습이다.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모자 상봉입니다. 지금 이복순 할머니와 6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모습인데요. (65년이) 흐른 아들의 모습과 며느리를 보는 심정은 어떨까요? 저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또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아들과 그 부자간의 이런 상봉 또는 며느리 상봉 이 부분은 사실 얼마나 그 간절했겠습니까? 네. 자기 자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꿈속에서만 그렸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라는 모습. 저 현실을 경험한 분이 실제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 10%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신청자가 현재까지 그 만나지 못한 분들이 6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빨리 그다음에 그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게 하느냐는 이 과제는 남북 당국이 또 풀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복순 할머니는 연신 안경 안으로 손수건을 넣어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계시고요. 네. 자, 지금 2시간의 짧은 단체 상봉이 될 텐데요. 첫 상봉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는 눈물을나 이제 오열하시느라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상봉이 앞으로 또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분들이 2박 3일 동안 앞으로 한 5-6차례 네. 또 상봉 행사를 갖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좀 같이 잠을 주무시거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따로 숙박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만남이 앞으로 한 5-6차례 더 26일 아침까지 26일 오전에 이제 작별 상봉이 있는데 네. 그때까지 해서 총 시간으로 한 12시간 정도. 너무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2시간이라고 하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만나는 것인데 60년, 70년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그 반나절 정도, 한나절 정도를 만남으로 끝낸다. 이것은 또 다른 사실상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금강산 호텔로 입장을 하는 그 순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차 상봉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 주체가 남측 가족이 북측 가족을 찾는 방식이죠. 그래서 북측에서 준비한 음식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북측에서 온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측에서 간 이산 가족들이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하고 정반대인데요. 네네. 22일부터의 방식과 거꾸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 호텔로 우리 남측의 가족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기다리던 북측 가족들을 만나는 네. 이런 식이고 지금 금강산 호텔에서 아마 식사 같은 경우도
북측이 그 마련한 그런 식사에 초대를 받는 형식으로 예. 식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이 최고령자입니다. 구상현 씨인데 98살이죠. 지금 두 딸에게 절을 받고 있고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인데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두 딸의 손을 꼭 잡아보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98세 되신 구상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나마 건강하시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네. 저희 가서 만나시는 것이고 대부분의 90대 이상의 이산 1세대들은 거동하기가 불편하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이 없습니다. 따님이 귀에 꽂으신 게 보청기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따님들도 아마 예. 지금 이제 뭐 연세가 대체로 그렇죠. 적지 않- 70대거나 이렇게 지금 뭐 얼굴로 보면은 70대일 것 같거든요. 네. 70대는 아니면 뭐 좀 80대 초반까지도 갈 수도 있는. 네. 예전에 워낙 그 결혼들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할아버지의 딸들이 할머니인 경우 이런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구상현 할아버지가 이 딸에게 줄 빨간 꽃신을 준비했다고 사전에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 두 따님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구성옥 씨 그리고 구선옥 씨인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저이란 말이지. 부디지. 사람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많이 닮았죠. 대화가 잘 들리진 않지만 연신 불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시면서 서로 궁금했던 내용을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구상현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두 따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또 기쁨일 것이고 아마 주변에 아마 조카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상현 선생님을 모시고 간 남측의 혈육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뭐 감격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령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뵈니까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참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산 1세대들이 금강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죠. 또 연세들이 워낙 많이 드셨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성공단이나 또는 그 휴전선의 이 서부 지역에 그 두 번째 상설 면회소 같은 경우가 좀 설치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상봉도 좀 자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까지 20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주 이루어져야 되고 상봉의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연로하신 분들이 못 가기 때문에 네. 화상 상봉이랄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충분히 또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석주 할아버지가 또 한 분의 이 최고령자십니다. 98살이신데요. 네. 자, 아들과 손자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 아들 리동욱 씨 그리고 손자 리용진 씨인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번 보고 계시네요. 정수기도 보고, 이 양반하고 내가 친구를 여기 들고 나는 34살 먹었어. 이건, 아버지, 이건 누이입니다, 누이. 왼쪽에 서 있는 분이 지금 아들,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은 나무란 계절인데, 이석주 선생님의 남쪽에서 있는 딸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이건 누이고 이건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남과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소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얼굴들이 똑같이 닮지 않았습니까? 네네. 서 있는 아드님하고 이석주 할아버지하고 거의 뭐 한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의 여러 그 상황들을 좀 서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지금 51번 테이블인데요. 저분도 역시 93세 할머니이신 것. 역시 고령이십니다. 예, 예. 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고 계신데
역시 단체 가족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소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저분이 지금 가운데 분이 아드님인 것 같은데 북측에 있는 한송일 씨 네.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석주 할아버님 테이블입니다. 네. 최고령자신데 지금 북에 아들과 손자를 만나고 계시는데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양복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주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다만 자,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죠. 아들 가족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제 손자 인 것 같고요, 사진은. 네. 6.25 때 징집 도중 탈출해서 월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런 경우들도 한국전쟁 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 징집돼 가지고 그 전쟁에 전투에 참가했다가 북쪽으로 못 갔거나 또는 탈출했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그 이산으로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머리가 하얗게 새신 이석주 할아버지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다 새록새록 가슴에 좀 사무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으로라도 그 가족들을 네. 또 금강산 호텔의 모든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경우는 이석주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행복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그 경험을 아직 못한 이산 가족들 신청자들이 6만 명 이상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상태로 가면 뭐 몇십 년을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그다음에 그 상봉을 할 때 많은 숫자가 하는 이런 방식, 또 화상 상봉, 또 기본적으로는 생사 확인, 그다음에 서신 교환 이런 것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규모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요. 자, 이산가족 이번 2차인데 90가족, 동반가족이 165명입니다. 규모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 숫자만 보면 우리가 왜 상봉 정례화가 시급한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인원들이 만나야 하는지 이건 뭐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봉을 횟수를 지금 많이 늘려야 됩니다. 네. 네네. 또 지금 금강산까지 상봉하러 가는데 사실 가는데 하루 걸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도 계속 이산가족 상봉을 거기서도 하고 또 개성공단이나 또는 개성 주변의 특정 지역에 상봉장을 빨리 하나 만들어서 그 상봉을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화상상봉도 과거에 한두 차례 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상상봉을 통해서 우선은 그 얼굴들을 좀 확인하고 또 간접적으로 손은 맞잡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생사를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당국간 회담이 곧 개최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당국간 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서 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행여나 서로의 말 한마디 놓칠세라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정례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도 남아있지만 일단 오늘 그동안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좀 보상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